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TV 식구 여러분, 우리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연세신통 TV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침이 마르는 거, 그러니까 뭐 구강 건조증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할 때 입이 좀 말라서 많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침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침이 안 나오면 나중에 몸에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왜 큰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침이라는 건 안에 아밀라제라는 소화를 시키는 효소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침은 입에서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분비물이 적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내장, 위에서도 분비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이 안 나오고 내장 분비물이 안 나오면 당연히 소화 효소액이 적게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계속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몸에 미세하게 알러지도 유발하고 몸에 독소도 쌓이게 됩니다. 소화가 잘 돼야 독소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몸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침이 안 나온다는 거는 몸에 엄청난 독소를 쌓이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침은 도대체 뭐고 왜 안 나올까? 우리가 침은 결론은 수분으로 많이 돼 있고 그 안에 소화 효소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점액 성분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입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몸에 수분이 적을 때입니다. 수분이 우리가 이제 침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적으면 아무래도 적게 나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을 막 흘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왜냐하면 수분이 이제 땀으로 막 나가기 때문에 침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이 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자기가 지속적으로 수분을 좀 섭취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식사 중에 하면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식사 중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전이라든가 식후 1시간 후에 충분히 소화된 후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신경계의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항진됐을 때,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라는 거는 뭐 예민해지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항진되는 우리가 신경을 교감신경이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 받거나 계속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 입이 지속적으로 마르면 내가 뭔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예민해져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 이제 긴장을 하고 이런다면 좀 일에서도 좀 여유를 갖고 이완시키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입에 영향을 주는 교감신경에는 등하고 목하고 이어지는 볼록 나온 부위, 그쪽 부위가 안 좋으면 약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도 언제나 잘 풀고 그 다음에 자세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목 자세도 관리하고 목도 굳어지지 않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계를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교감신경계를 자율신경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율신경 실조편에 대해서 좀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부교감신경. 그럼 부교감신경은 뭐냐? 뇌에서 바로 나오는 신경이에요. 근데 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뇌에서 나올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두개골의 모형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뇌신경이 나올 때 요 아래 조그만 이제 우리가 뇌에서 뚫고 나오는 포라멘이라 해서 이제 작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두개골의 상황이라든가 턱의 상황이라든가 이런데 예전보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데 턱도 근육이 막 굳어지고 목도 뻣뻣해지고 그러면 요런데 두개골의 밑면부에 있는 턱하고 연관된 모든 근육이 굳어지면 이 부분에 근육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런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당연히 턱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턱을 제가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두통을 없애는 편, 여기서 잘 적어놨으니까 턱을 지속적으로 주로 입을 벌리면서 모빌라이즈 하는 거, 이렇게 턱을 뭐 좌우로 풀어주는 거,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턱을 좀 풀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잘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영양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침샘, 이 침샘을 움직여 주려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콜린. 그래서 이제 콜린이 뭐냐면
뇌에서 많이 쓰이는 영양 성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안의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콜린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 이런 콜린이란 성분이 적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적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가 아세틸콜린인데 여기도 콜린이 들어가죠. 이런 성분이 떨어지니까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뇌 영양제로 콜린 영양제를 수액으로 주는데 그런 걸 주면 입에 침이 이렇게 고이고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린이 많은 음식을 좀 잘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골고루 드시고 영양 성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콜린이 드는 게 적으면 또 침이 잘 안 나온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비물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이 뭐냐? 그럼 아연입니다. 아연이 좀 적으면 분비를 내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잘 분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중요하지만 또 아연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침이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이제 어떤 몸의 수분이 적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몸을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시고 영양 성분 중에서 골고루 드셔야겠지만 특히 이제 콜린이 많이 들은 성분하고 뭐 아연이 많이 들은 성분 이런 걸 충분히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세포의 기능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침도 잘 나오고 소화액도 똑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소화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